다양한 관점으로 텍스트의 이면을 삼고하고 깊이 있는 지적 담론을 나누는 공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피트 컨테이너에 거대한 철문이 딱 열리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그 안에는 정말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화물이 빈틈없이 쌓여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이죠, 사실. 맞습니다. 밖에서는 지게차 인징 소리가 막 쉴 새 없이 울리고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작업자들이 땀을 흘리면서 모여듭니다. 납품 시간이라는 시계 초침은 되게 냉정하게 돌아가고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정말 아찔한 현장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텍스트, 그러니까 2026년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작성된 김 선생의 블로그 기록은 바로 이런 지극히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산업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 하차장부터 중장비 교육장까지 아주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현장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 저는 이 혼돈 속에서 복잡성을 통제하려면 결국 전체를 조망하는 관리자의 어떤 하향식 통제와 명확한 방향 제시가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통제라는 단어가 주는 환상에 대해서 좀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반기적인 속도전에서는 그런 수직적인 지시가 효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수평적 소통을 억압하는 구조는 결국 조직의 진정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생력을 끊어버리게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장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4월 8일자 포스팅에 등장하는 그 외국인 파트타임 근무자들의 컨테이너 하차 작업 에피소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 그 러시아 등지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아침 9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각을 만회하려는 듯이 관리자의 전체적인 작업 설명이나 브리핑도 전혀 듣지 않은 채로 막 무작정 컨테이너로 달려들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네, 마음이 급했던 거겠죠? 그렇죠. 기록자는 이를 두고 방향성 없이 그저 열심만을 하려는 모습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진단했습니다. 저는 이 통찰이 물류 현장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었다고 봅니다. 열심과 방향성을 분리해서 본 점은 확실히 흥미로운 대목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단순히 땀 흘려 무언가를 나르는 그런 물리적인 열심이 미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류의 흐름이라는 것은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아서 한쪽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박스를 쌓기 시작하면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지게차, 자동 랩핑기, 심지어 다음 화물차의 배차 시간까지 막 도미노처럼 무너지거든요.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리겠죠. 맞습니다. 즉,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맥락을 꿰뚫고 있는 그 관리자가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지 않으면 그 노동자들의 선의에 찬 열심은 오히려 엄청나게 치명적인 비효율이나 안전사고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가 일을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받는 사람은 상하 관계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현실적인 단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종이나 상명하복을 좀 낡고 억압적인 문화라고 치부하잖아요. 하지만 40피트 컨테이너 앞에서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위험 요소에 불과해요. 이 극도의 압박 속에서는 작업자들의 즉각적이고 기계적인 수능이야말로 팀의 동기화를 이루는 가장 높은 수준의 효율성인 겁니다. 40피트 컨테이너 앞에서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이 말씀 되게 자극적이고 솔깃한 프레임이네요. 그날 아침에 혼란을 통제한 것이 관리자의 즉각적인 개입이라는 사실 자체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단편적인 성공 사례 하나만 가지고 상하 관계와 통제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텍스트의 다른 중요한 맥락을 완전히 놓치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오류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의 기저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좀 위험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바로 관리자는 언제나 현장 전체를 완벽하게 조망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무결점의 존재라는 환상이죠. 하지만 텍스트에서도 분명히 미래에 펼쳐지게 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며 그 전체 흐름을 읽는 관리자의 전문성을 짚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훈련된 리더가 가장 높은 확률로 올바른 길을 안다는 뜻이죠. 예상을 하는 것과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관리자의 시야에도 반드시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인지부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지게차의 동선, 시간의 압박, 외부 날씨까지 신경 써야 하는 관리자가 컨테이너 안쪽 깊숙한 못에 쌓인 화물의 미세한 기울기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100%는 어렵겠죠. 불가능하죠. 만약 작업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즉각적이고 기계적인 수능, 즉 수직적 위계에 길들여진 수동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컨테이너 안에서 화물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건 결국 현장 작업자입니다. 하지만 순순히 따르는 의지만 주입받은 작업자는 즉각적으로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전파하거나 스스로 판단해서 대처하지 못해요. 나는 지시받은 대로 박스만 나르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단기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거세해버리면 조직 전체가 리더 단 한 사람의 시야 제한이나 판단 착오 때문에 붕괴될 수 있는 거대한 취약성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리더 역시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험성조차도 구조적으로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일 리더의 판단 착오가 가져올 리스크보다 다수의 작업자가 제각각의 판단을 내릴 때 발생하는 이 조율의 복잡성이 현장에서는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거든요. 조율의 복잡성을 단순한 리스크로만 보시는 건가요? 텍스트에서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수평의 관계에서는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율의 복잡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요. 물리 법칙과도 같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제각각이면 합력은 제로가 되거나 전혀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리죠. 물리적 합력이요. 네, 하차 작업은 명확한 하나의 벡터, 즉 일치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3명의 작업자가 화물을 어떻게 적재할지를 두고 막 수평적 토론을 벌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1분 동안 지게차는 멈춰서야 하고 그 지게차 뒤로 다음 트럭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물류센터 밖 도로까지 교통체증이 빚어집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건 사실이죠. 촌각을 다투는 환경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이견들은 유용한 정모라기보다는 처리 지연을 일으키는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리더의 하향식 지시는 단순히 관리자의 권유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연쇄적인 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인 거예요. 속도가 생명인 곳에서 이 복잡성을 감내하라는 건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네요. 수평적 소통을 단순히 느려 터진 난상 토론이나 다수결을 위한 회의 시간으로 치부하는 건 소통의 본질을 너무 좁게 해석하신 겁니다. 좁게 해석했다고요? 네. 제가 4월 11일 기록에 등장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이론 교육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곳으로만 보지만 사실 작업 현장이야말로 가장 치열하게 지식이 생성되는 교육장이거든요. 교육장의 사례를 실제 총각을 다투는 하차장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 일단 계속 들어보죠. 텍스트를 보면 그 지게차 강사가 단순히 법규나 매뉴얼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닫힌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수강생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그저 순순히 듣기만 했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강사가 라포를 형성하고 질문할 수 있는 수평적 공간을 열어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물차 팔레트에 지게차, 포크 삽입이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혹은 타워 크레인 시험 접수는 어떻게 하는가 같은 교과서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생생한 현장의 질문들이 막 터져나왔어요. 현장에 실질적인 궁금증들이 표출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암묵지입니다. 지게차 핸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좁은 공간에서 포크의 각도를 트는 감각 같은 것들은 문서화할 수가 없어요. 수직적인 상하관계 속에서는 작업자들이 내가 굳이 나서서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입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소통이 단절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엄청난 노하우들이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수직적 통제로 단 5분의 조율 시간을 아끼려다가 조직 전체의 작업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현장의 집단지성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교각 사료를 범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수평적 소통이 암묵지를 이끌어낸다는 그 메커니즘 자체는 아주 훌륭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월 6일 텍스트에 기록된 피터 생게의 학습하는 조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생게의 이론을 빌려서 그 암묵지조차도 리더의 명확한 통제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고 반론하고 싶거든요. 학습하는 조직이 위로부터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죠? 학습하는 조직의 대전제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통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하차장으로 다시 눈을 돌려볼까요? 인력사무소에서 그날그날 배정되어 오는 파트타임 작업자들, 언어도 안 통하고 내일 당장 다시 볼지 알 수 없는 이분들에게 조직의 비전을 논하고 암묵지의 자발적 공유를 기다릴 여유가 현장에 있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런 파편화된 구성원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누군가가 강력한 뼈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리더가 우리의 목표는 오늘 12시까지 이 2대의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비워서 자동 랩핑기 라인으로 넘기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지향점을 수직적으로 탁 내리꽂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 강력한 구심점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틀 안에서 포크삽입이 모자라네? 이렇게 해볼까 하는 소소한 노하우라도 생겨나는 것이죠. 즉, 학습하는 조직을 시동 거는 첫 번째 열쇠조차도 아이러니하게 리더의 단호한 수직적 결단이라는 점입니다. 피터 생게의 이론을 리더십의 관점으로만 해석하신 건 꽤 흥미롭습니다만 생게가 강조한 핵심 개념인 시스템 사고의 진짜 의미를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시스템 사고란 단순히 우리의 목표는 12시까지다 라는 구호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현장 작업자들에게 시스템 사고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까? 작업자 개개인이 자신이 지금 옮기는 이 작은 박스 하나가 전체 물류의 거대한 파이프라인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를 체화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직적 통제하에서 불임을 받는 자로 전락한 작업자는 관리자가 지시한 속도에 맞춰 박스를 나르는 데만 급급해요. 박스가 찌그러지든 말든 내 소관이 아닌 거죠. 지시받은 일만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수평적 소통을 통해 시스템을 이해한 작업자는 다릅니다. 내가 이 박스를 대충 삐딱하게 쌓아두면 10분 뒤에 자동 랩핑기 센서가 오류를 일으켜서 공정 전체가 멈추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묻지 않아도 박스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능동적인 대처를 한다는 거군요. 네. 텍스트에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는 의견 조율의 복잡성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 사고가 정착되면 그 어떤 통제보다도 민첩하고 자율적인 조직이 탄생합니다. 지시와 복종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사람을 가두어 버리면 그들은 영원히 시스템의 거대한 신경망에서 끊어져 나간 단순 부속품으로 남을 뿐이에요. 말씀하신 그 능동적인 작업자의 모습, 정말 이상적이고 매력적입니다. 누구나 그런 동료들과 일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완벽하게 세팅된 실험실이 아니라 당장 오늘 물량을 쳐내야 하는 현실의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그들의 실력과 일을 대하는 태도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업무의 보탬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텍스트의 구절이야말로 현실주의자의 아주 뼈아픈 통찰입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단기 노동자들에게 전체 시스템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설명하고 그들의 능동적 자각을 기다려주는 것은 자원 낭비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해서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듯이 명확한 위치와 역할을 하다라는 것. 그것이 파탄을 막고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쩌면 가장 책임감 있는 리더의 태도 아닐까요? 제가 현실의 제약을 무시하자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저 역시 오늘 하루 일하러 온 일용직 노동자를 붙들고 회사의 10년 비전을 브리핑하자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식의 소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수평적 소통이란 정보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도록 막아둔 일방통행로의 비상밸브를 열어두자는 겁니다. 아무리 단기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장 직면한 물리적인 병목 현상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해요. 심리적 안정감이요? 네, 지게차 교육쟁의 강행사가 수강생의 약간 엉뚱해 보이는 질문에도 귀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식이 발굴되었듯이 하차장의 관리자 역시 자신의 지시가 절대적이라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작업자들의 미세한 반응과 행동 패턴을 역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유연성이 배제된 강박적인 통제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부러져 버리는 뻣뻣한 나뭇가지와 같아요. 네. 두 입장의 충돌이 이 텍스트가 품고 있는 딜레마를 아주 날카롭게 벼려내는 느낌입니다. 이제 우리의 논의를 서서히 좀 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2026년 4월의 블로그 기록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차장과 교육장이라는 상이한 현장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총각을 다투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이 물리적 최전선에서는 리더의 하향식 통제가 단순히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성을 통제하고 다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민주적인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시스템의 구심점을 흐리는 건 현실을 모르는 무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의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구성원들을 그저 지시를 수행하는 도구로 축소시켜버릴 때 조직이 얼마나 치명적인 맹점을 안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시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터지는 변수에 대처하고 텍스트의 교육장 사례처럼 교과서 밖의 암묵지를 끊임없이 발굴해내려면 현장의 숨소리가 위로 전달될 수 있는 수평적 신경망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팽팽한 논의를 통해 확실해진 건 리더십과 조직 운영에 있어서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완벽한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겁니다. 컨테이너 하차 작업처럼 시계 추침과 싸우면서 오직 일치된 행동만이 살길인 순간이 있는가 하면 지게차 교육장처럼 잠깐 멈춰서서 서로의 지식을 교류하며 파이프라인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순간도 있거든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결국 하나의 조직, 심지어 한 개인의 하루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상반된 요구가 격렬하게 교차한다는 것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딜레마일 것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순간 조직은 병들기 시작하거든요. 강력한 방향 제시가 없는 조직은 우왕좌왕하다 쓰러지고 수평적인 피드백 구조가 막힌 조직은 스스로 진화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됩니다. 텍스트 속 기록자가 굴착기에 굉음이 울리는 교육장에서 현장의 생동감을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고군분투했듯이 우리 역시 통제와 소통, 방향성과 자율성이라는 이 모순된 가치 사이에서 각자의 일터에 맞는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매일매일 다시 찾아 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40피트 컨테이너에 열린 철문 앞으로 다시 돌아가보죠. 당신의 눈앞에 거대한 화물이 쌓여 있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며 언어가 다른 작업자들이 당신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순간에 당신은 단호하게 손가락을 뻗어 한 방향으로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귀를 열고 현장의 숨소리를 모아 시스템을 새롭게 조율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텍스트가 던지는 이 서늘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은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논의가 여러분의 치열한 현장에 작은 사유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대화를 여기서 정중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